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저는 경제정책을 주로 말을 하는데요. 진짜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논리도 없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불합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정책 대혼란 때문에, 정책이 뒤죽박죽하는 것 때문에 시장은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왜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0.75%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다, 가계부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돈 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지금 돈을 이렇게까지 풀어도 되나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헬리콥터로 5만 원권을 그냥 마구마구 쏟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추석 전에 지급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추석에 여론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렇게 난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돈에 뿌리는 목적은 표심을 매수하는 거고 민심을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딱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시기라면 4차 대유행의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을 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추석을 근처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막 뿌리겠다. 이 돈 뿌리는 전체 금액만 하더라도요, 34조 9천억 원입니다. 국민지원금의 11조입니다. 11조. 추경이 34조 9천억 원이고요. 아니,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면 통화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가계부채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돈 엄청나게 풀어버립니다. 이게 정부의 민낯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낯은 이거예요. 정책 뒤죽박죽. 한쪽에서는 통화를 긴축시키겠다면서 금리를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으로 돈 엄청나게 풀어 제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 푸는 거는요. 내년에 보면요, 국가 예산이 초울트라 슈퍼 예산입니다. 초울트라 슈퍼 예산.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이에요. 605조 대입니다. 박근혜 정부 400조 대에 비하면 200조, 50% 늘어난 금액이에요. 50% 늘어난 금액. 여기요, 여러분, 내년에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월, 2월에 특히 설날도 합쳐져 있잖아요. 돈 엄청 풀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돈벼락을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풀 겁니다. 당장 604조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 돈 풀기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원.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그야말로 나라 살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기성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의 국고는 바닥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나라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민주당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무조건 100년 집권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좌파의 나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 정부의 정책이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부담은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행이 말하는 금융 불균형하고요 실제 느낄 수 있는 금융 불균형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 보자고요. 정부는 돈을 계속 풀어제끼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한다고 조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금리 인상 0.75% 인상을 하잖아요. 당장 0.75%면 0.25%가 올랐어요. 그럼 이자 부담 되겠죠? 이자 부담이 적어도 3조가량 됩니다. 3조가량. 0.25%가 올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준금리가 0.25% 올랐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0.25%만 플러스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기준금리는 은행 간의 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거기다가 조달금리를 더 포함을 시키고 우대금리를 취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자 부담은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5%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까지도. 예,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은요. 그죠? 국민은 져요. 어디 그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대출 중단하잖아요. 게다가 금액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안 한대요. 심지어는 신용대출도 안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는 안 한대요. 하나은행은 지금 4.4%니까 조만간 있으면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대출 중단이 줄줄이 연쇄파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금융권만 끝날 거냐? 아니에요. 2금융권도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어려워 죽겠고 매출은 안 올라가고 원리금은 갚을 길이 없고 대출은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진짜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대출 중단에 금액 축소까지 하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제가 하면 이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장사가 돼야죠. 장사가 돼야지 원리금을 갚을 수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원리금도 못 갚는 상태예요. 사실 많은 국민이 빚을 내서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중단에 금액 축소까지 일어나니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게다가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물가는 폭등합니다. 물가는 폭등. 소비자 물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를 올린 것은요. 소비자 물가를 잡아보겠다.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사실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 지금 물가는요. 국내발이 아니에요. 대부분 해외발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원자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니 곡물이니 중간재니 다 수입에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팔고요. 또 제품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발이거든요. 결국은 해외발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기업의 부담 지금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됐죠. 세제 혜택 없앴죠. 세금 폭탄으로 올라갔죠. 게다가 주요 기업별로 보면 노조의 강성 때문에 임금 인상률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만 쭉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용만.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소비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줄어드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요, 국민들에게는요, 완전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죠. 대출은 대출대로 막죠. 금액은 금액대로 축소되죠.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이 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부딪히는 거 말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 정부의 정책의 뒤죽박죽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퍼펙트 스톰으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도 지금 간단하게 봐도 엄청난 충격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돈을 함부로 풀으면 안 돼요. 한쪽에서는 풀면 이게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뒤죽박죽만 있잖아요. 그러니 퍼펙트 스톰은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 닥칠 아주 불행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한 정부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